자, 여러분 이제 20페이지 한번 보십니다. 자, 성립식이죠. 자, 성립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을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인데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민법은 원칙 규정을 쓴다고 그랬습니까? 예외 규정을 쓴다고 그랬습니까? 예외 규정입니다. 민법은 절대 원칙 규정을 쓰는 게 아닙니다. 원칙은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주 간단한 문제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당연히 원칙적으로 알고 있는 모양을 그냥 민법전에 쓸 이유는 없죠.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계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건 당연히 원칙이겠습니까? 예외겠습니까? 원칙이죠. 그러니까 그걸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근로자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자유롭게 일주일에 80시간 근무라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80시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칙적으로. 있죠. 계약 자유 원칙이니까. 일주일에 80시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외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80시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외 규정을 뒀을 때 그게 안 될 뿐, 당연히 예외 규정이 없으면 당연히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죠. 당연히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것이, 예를 들어서 누가 봐도 조금 그 사업을 하는데 약간 좀 음란한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규제를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규제가 들어가는 게 원칙입니까? 자신의 사업은 자신이 마음대로 하는 게 원칙입니까?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근거 규정이 없으면 단속을 못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전제가 항상 뭡니까? 계약은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전제입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여기서 계약을 체결할 때 당연히 자유스럽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럼 근로계약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그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몇 시간 이상은 근로하지 마라 하면은 더 이상 그 이상 근로계약은 체결하지 못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런 규정이 없으면 마음대로 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민법 규정은 당연히 되는 것은 규정할 필요가 없고 당연히 예외적으로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규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531조를 보세요. 자, 격지자 간의 계약입니다. 자, 그러면 보시죠. 계약은 언제 성립하는 게 맞습니까? 이걸 묻는 거죠. 계약은 언제 성립하는 게 맞느냐? 보시죠. 청약을 했을 때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청약은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죠. 다만 청약만 가지고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승낙. 그러면 승낙의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했는데 승낙이 제때 도착했습니다. 승낙의 의사표시가 4시에 도착했습니다. 4시까지 답을 달라고 그랬는데 승낙의 의사표시가 4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럼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한다. 그럼 언제 성립해요?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착한 때입니까? 승낙의 의사표시를 보낸 때입니까? 당연히 원칙적으로 모든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이 생긴다? 도달시. 도달하니까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바로 계약이 성립합니다. 되셨죠? 그런데 자 그럼 얘가 승낙의 의사표시가 4시에 도착을 했고 얘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보낸 시점이 2시다. 자 2시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2시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보냈지만 4시에 도착을 했죠. 그러면 여러분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한다. 언제? 4시.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 4시에 성립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요. 자, 예외 규정을 지금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만들었습니다. 자, 가시죠. 격지자 간의 계약입니다. 자, 격지자. 단어를 아셔야 되겠죠. 여러분, 지가 땅 짓자고 격이 떨어질 격자입니다. 땅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 사이의 계약, 격지자 계약입니다. 근데 지금 요거를 요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1960년도에 민법이 만들어졌을 때에는 땅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끼리는 의사표시를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렸습니까? 안 걸렸습니까? 전화기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이 뜻은 뭐냐면은 서로 의사표시하는데 바로 한다, 떨어져서 한다. 즉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걸리는 자들. 자, 청약을 하는데 바로 대화가 된다. 안 그러면 떨어져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시간이 걸리는 사람들끼리의 대화를 격지자라고 합니다. 이제는. 그러면 자 전화를 통해서 통화를 하는데 부산에 있는 사람하고 전화로 통화합니다. 그럼 우리는 걔를 격지자라고 부릅니까? 대화자라고 부릅니까? 부산하고 서울하고 땅이 떨어져 있죠. 근데 서로 의사표시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안 걸리죠. 오늘 이걸 대화자라고 합니다. 대화한다.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그럼 격지자라는 것은 바로 옆집에 살아도 편지를 보낸다든지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야 안 걸려요? 오래 걸리죠. 그러면 걔를 뭐라고 그런다? 격지자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하고 말 안 하고 편지 보냈어. 편지를 기다려. 그럼 격지자가 되는 거죠. 땅이 떨어져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뭐라고요? 시간이 걸리느냐. 그러면 여러분 행정사가 되시면 서류를 들고 가야 안 가요? 서류를 신청해야 안 해요? 서류를 예를 들어서 구청에다 이런 데다 신청을 하죠. 말로 합니까? 서류 보냅니까? 그러면 여러분 청약을 하는데 시간이 걸려야 안 걸려? 거기에서도 여러분 구두로 허가됐습니다 이렇게 날라와요? 문자로 날라와요? 문자나 서류로 날라오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격지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건 격지자는 편지, 서면.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편지, 서면을 격지자라고 합니다. 편지, 서면을 뭐라고 한다? 격지자. 여러분 23페이지 한번 펴주시죠. 자, 지금서부터 뭐가 보이시냐면 화가 갑은 미술품 수집상 을에게 자신의 A 그림을 100만 원에 사달라는 청약을 했어요. 청약에 편지를 보냈어요. 자, 이건 그러면 대화자다, 격지자다? 예, 그렇죠. 격지자가 시험에 나옵니다. 편지를 보냅니다. 왜? 전문가들은 절대 대화를 안 해요. 모든 하나까지 전부 다 뭘로 보내요? 서류로. 서류로 보내죠. 그럼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퀵 서비스로 서류를 보냈어요. 그럼 이건 대화자예요, 격지자예요? 그렇죠. 격지자로 가셔야 됩니다. 격지자.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531조를 보세요. 대화자가 아니라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이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합니까? 발송입니까? 예. 그래서 발송한 때 성립하니까 요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2시에. 4시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한해서? 격지자. 예, 격지자에 한해서. 자, 청약입니까? 승낙입니까? 승낙. 그럼 청약은 예외 규정이에요? 원칙 규정이에요? 원칙. 언제 효력 발생한다? 도달. 격지자 간의 승낙은 언제 효력 발생한다? 언제 계약이 성립한다? 발송. 그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밑에 써놨어요. 자, 이걸 쓰셔야 돼요. 원칙적으로 승낙이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원칙에 원 동그라미를 치시고 도달한 때 도 동그라미를 치시고 계약이 성립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격지자 간의 경우에 격 동그라미를 치시고 승낙의 통지는 승 동그라미를 치시고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발, 격승발, 원도 격승발. 원칙적으로 도달주의고 격지자 간의 경우에는 승낙의 통지를 뭐한 때? 발송한 때 성립한다. 원도 격승발 이렇게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러면 여러분 서류로 보냈다, 편지로 보냈다. 그러면 항상 뭘로 가자? 격지자. 예, 그러면 그때는 의사표시가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발송시. 승낙의 의사표시가 뭐 했을 때? 발송시 계약이 성립합니다. 원도 격승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셔서 19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19페이지. 자, 나번에 부작위가 있습니다. 부작위. 자, 부작위도 잠깐 볼게요. 자, 부작위입니다. 부작위. 여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저 올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부작위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자, 패스. 자, 패스. 자,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자, 로마자 3번에 합치로 갈게요. 합치. 자, 합치 보시죠. 계약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달라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상대방이 달라서는 안 된다. 밑줄 그으시고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우측. 계약의 내용이 본질적인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해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쭉 밑줄 그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등에 관한 합심이 있어야 된다. 쭉 밑줄 그으시고 이거 동그라미 2번. 자, 그래서 의사의 합치가 있으려면 상대방이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내용이 똑같아야 됩니까? 본질적인 사항, 중요한 사항이 똑같아야 됩니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우리 학원 계약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계약이 학원에서 청약을 합니다. 자, 이번에 강의가 14회다. 자, 14회 강의로 청약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계획서를 읽어보시면 그 밑에 이런 게 써 있어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그러면 여러분 확정된 거예요? 장래 확정이 될 거예요? 장래 확정이 될 거죠. 보강할 수도 있고
일찍 끝날 수도 있고 날짜가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확정돼 있다, 나중에 확정될 거다. 그럼 의사의 합치가 지금 돼 있다, 나중에 될 거다. 나중에.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항은 합치가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뭐가 중요해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일단 강의하는 사람은 확실해야 되죠. 제가 강의하는 다른 사람이 강의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자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이 강의를 하는 사람과 강의를 사는 사람은 여러분 똑같아야 안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강의 내용이 당장 확정이 돼 있으면 좋지만 나중에 확정돼 있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어느 부분에 한해서 모든 부분, 중요 부분, 중요하거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추후 변경되는 건 좀 된다 안 된다? 된다. 보강을 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만약에 보강을 해야 돼, 괜히 이게 자, 보강하면 안 되니까. 자, 보강을 하면 안 되는데 만약에 보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양해를 구할 수 있는 거고 10분 늦게 끝나야 될 때는 10분 늦게 끝난다고 양해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강의 시간도 적혀져 있는데 예, 그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상대방이 달라서는 안 되고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 달라서는 안 되고 계약의 내용에 본질적인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해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지금 당장 없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있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1번은 보실 필요가 없고 자 2번 보시죠. 매도인과 매수인의 구체적인 특정이 없으면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자 매도인은 학원입니다. 매수인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학원 계약이 매매계약 체계란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매매 목적물과 매매 대금의 구체적인 특정이 없어도 매매계약이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강의료가 얼마죠? 우리 기본 강의료가 얼마인지 모르죠? 계약이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예. 금액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아도 자, 그래 뒤로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 개념만 한번 보시라고요. 자, 격자간의 계약 성립까지 다 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청승합성 해가지고 여러분 청승합성 해가지고 이렇게 저랑 같이 두 문제를 따졌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가셔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자, 21페이지 보십니다. 자, 이번에는요 청약과 승낙 외의 계약의 성립입니다. 자, 로마자 1번의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자, 532조 보시죠. 자, 532조 청약자의 의사표시가 청약의 의사표시나 그 다음에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해서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 1번을 가시죠. 의사실현의 의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 다음에 2번 성립시기의 성 동그라미를 치시죠. 의사실현의 의, 성립시기의 성 해서 의성 이렇게 두 문제를 따셔서요. 자, 이제 저랑 같이 볼게요. 자, 여러분 거기 보시면 가번을 보세요. 가번. 청약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밑줄 그으세요. 청약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나번. 관습에 의해서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밑줄 그으세요. 자, 둘 다 승낙의 통지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는 청약자의 의사표시고 나번은 뭐예요? 관습이에요. 관습.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자, 어떤 경우냐. 청약자가 승낙의 의사표시가 필요 없다라고 한 거예요. 승낙의 의사표시 필요 없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냐면은 여러분 요렇게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업주입니다. 음식점을 해요. 근데 음식점에 납품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러면 걔가 왔어요. 저기 뭐가 필요해? 사장님 어디 계셔? 안 계셔? 그러면 뭐가 필요한지 몰라? 그럼 내가 이거 놓고 갈게 하면서 착착착착착 놓고 갔어요. 여러분 계속 납품을 해야 되는 업체죠. 그러면 여러분 그때 승낙의 의사표시가 꼭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럴 때는 그냥 그 물건을 재료를 가지고 뭐 하면 돼요? 써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승낙의 의사표시가 없지만 개봉을 해서 이거 저기다 갖다 놓고 냉장고 다 진열해 놓고 정리해 놓으면 그때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없지만 매매 계약이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성립한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청약자가 상품을 함께 보낸다. 밑줄 그으시고 그때 상대방이 이를 뭐 하는 순간? 사용하는 순간. 여러분 자 사용하는 순간에 동그라미 치세요. 승낙의 통지가 없이도 계약에 성립하게 하려는 청약자의 의사다. 그러면 여러분 납품하는 사람은 물건만 톡 넣고 가면 자 이거 써야 되니까 자 더 뜯어 해가지고 자 이를 사용하는 순간에 바로 승낙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되는 거죠. 근데 안 썼어요.
그럼 이거 승낙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로 되는 거죠. 다시 반품시키면 되는 거죠. 필요 없어, 가져가. 이렇게.